자, 101번 먼저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기를 보면 A, B, C, D가 다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The newly launched Orion Compact SUV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새롭게 출시된 오리온사의 소형 SUV는 이렇게 합쳐서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 구간은 was designed, 설계되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냐면은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그래서 서술어 구간은 was designed까지 잡지 말고요. 뒤에 있는 to ensure까지로 잡아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문장 해석이 빨라집니다.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냐면은 첫 번째는 passenger safety, 승객 안전,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그 다음에 lower fuel consumption, 낮은 연료 소비. 그러니까 낮은 연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보기 접속사들 중에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접속사는 A랑 B입니다. C, because랑 D, unless는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순서대로 흘러가야 되고요. 그리고 A와 B 같은 접속사는 이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있는 passenger safety 그리고 뒤에 있는 lower fuel consumption을 병렬 구조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자연스러운 건 당연히 A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병렬 구조라는 이 문법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에 있는 접속사는 우리가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and와 같은 접속사는 이 and 뒤로 앞에 내용이 중복되면은 그 내용들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요, 이 and 뒤에 이 처음부터 이 끝에까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이 소형 SUV는 첫 번째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두 번째로 이 SUV는 왜 설계된 거냐면은 낮은 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문장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다 지우니까 누가 남았죠? 네, 그렇죠. 낮은 연비가 나왔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접속사.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더라. 대표적인 친구는 and, but, or, nor 정도인데요. nor은 자주 출제 안 하니까요. and, but, or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102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끝에 모습만 살짝 바꾼 품사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누가 보이죠? the가 보이네요. 그럼 일단은 빈칸은 명사 자리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A와 D를 가지고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B랑 C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C는 ing가 있어서 동명사로 쓰일 수는 있지만 지금 102번에는 일반 명사 형태인 A랑 D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고려해 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A랑 D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보면 주어가 the team, 그 팀이죠. 팀은 appreciated, 감사해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빈칸은 세부 사항들 혹은 그냥 세부 사항. 해석상으로는 둘 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이 골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빈칸 뒤를 보면서 단서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 뒤에 누가 보이죠? 바로 that이 보입니다. 이때 that은 이것저것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즉 관계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인데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이 나오면은 빈칸 뒤에 이렇게 박스 표시를 쳐주시면은 문제 풀 때 눈에 조금 잘 들어옵니다. 구조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왔죠? include라는 무엇을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사절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이 동사는요, 이 that 앞에, 한 칸 앞에 있는 명사 있죠. 이 명사랑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수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수일치. 수일치를 해준다는 건 앞에 명사가 이렇게 s가 있는 복수 명사면 뒤에 있는 동사도 복수 동사를 일치시켜줘야 되고 앞에가 단수라든지 셀 수 없는 불가산이면은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된다. 좋습니다. 이런 걸 수일치라고 하는데 지금 동사를 보면은 뒤에 s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s가 있으면 얘는 단수 동사인데 s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복수 명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A가 되겠죠. 네, 이 문제는 빈칸만 보고 A랑 D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빈칸 뒤에 있는 정보, 수일치를 가지고 정답을 골라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변형 문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03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 B, C, D를 보니까 보기에 다 LY가 붙어있는 부사 해석 문제죠. 네, 그러면 보기의 의미를 가볍게 먼저 정리만 해놓고 출발해보죠. A, promptly. promptly는 지체 없이, 즉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gradually는 점차, 서서히 혹은 뭐 점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기 C, heavily는 심하게 혹은 무겁게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D, casually는 뭐 격식 없이 혹은 무심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사마다 이제 이 부사가 적용된 맥락이나 상황을 더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먼저 그런 설명 없이 문제를 먼저 읽고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으면 바로 골라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according to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전치사고 뒤에 있는 명사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따르면 되게 중요하니까 암기해 주셔야 되고 뭐에 따르면 the schedule 일정에 따르면 어떤 일정 announced 동사로 쓰면은 announce가 공지하다인데 뒤에 pp 여기 보이시죠? pp가 붙어 있으면은 공지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지된 언제 공지된 earlier 일찍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공지된 일정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이제 꾸며주는 말이고요. 문장의 진짜 주어는 이제 등장합니다. The quarterly review meeting 분기별 검토 회의는 이게 주어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will begin 시작할 거다. at 정확한 장소나 시각 앞에 쓰는 건데 뒤에 시간이 나왔네요. 10시에. 그죠? 메인 회의실에서. 그러면 일단 앞에 공식적인 일정이라는 단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뒤에 정확한 시각이 나왔죠. 정확한 시각 앞에 쓰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보기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부사는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정답은 A입니다. 이 promptly는 지금 보시는 지체 없이 즉시라는 의미 외에도 이렇게 시간 앞에 쓰여가지고 약간 뭐랄까 정각에 지체 없이 시작한다는 건 정각에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promptly 다음에 숫자 시간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promptly 대신에 또 자주 출제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은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의미의 strictly 혹은 punctually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표현도 뒤에 숫자 시간들과 같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U로 만든 품사 문제죠. 그죠? 이런 경우는 빈칸 앞과 뒤를 보고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 앞에는 전치사 in이 보이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형용사 next가 보이죠. 그러면은 전치사랑 형용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한정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한정사는 이제 우리가 어나 on이나 더 같은 친구들 혹은 many 뭐 지금 보시는 your 아니면은 뭐 other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시는 소유격 있죠. 소유격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네. 그래서 보기 중에 소유격 대명사는 your, be거든요. 그래서 be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5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들이 섞여져 있는 해석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용사를 먼저 가볍게 정리하고 가죠. A. forward. forward는 무슨 의미죠? 앞으로 나아가는 혹은 전방의 라는 의미고요. 이 친구는 부사 품사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부사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B. several. 이 친구는 이제 몇몇의 혹은 여러 개라는 의미로 특징은 뒤에 복수 명사를 사용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뒤에 명사가 프로젝트 매니저거든요. 그죠? 이 매니저가 지금 복수 형태가 아니죠. 그럼 사실 B는 지금부터 바로 보기를 소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C, lead는 뭐죠? lead는 주된 혹은 책임자인, 그러니까 이제 이끄는, 뭐 팀을 이끌고 조직을 이끌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ximum, maximum은 최대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딱 봐도 지금 매니저를 꾸며줘야 되는 자리니까 C가 정답 냄새가 솔솔 나죠, 그죠? 그러면 C를 집어넣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렇게 집어넣고 좋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죠? 뭘 하는? overseeing. oversee라는 동사 총괄하다, 감독하다에 ing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총괄하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해줄까요? 총괄하는 혹은 감독하는 이 정도로 해주시죠. 이렇게 감독하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를 총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래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총괄하는 그죠?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누구다? 한나 박씨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106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빈칸 ABCD를 보니까 purchase, 구매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습을 바꾼 품사 문제입니다. 그럼 빈칸 앞뒤 구조를 보고 문제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빈칸 앞에는 which 랩탑이 나와 있고 빈칸 뒤에는 for the department가 나와 있어요. 단서가 부족하죠? 그럼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fter comparing several models, after 뭐뭐한 후에 compare 비교하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죠. 비교한 후에 뭐를 몇몇의 모델들을 그러니까 몇몇의 모델들을 비교하고 난 후에 누가 Miss Lee 씨는 뭐 할 수 있었다? was able to decide 결정할 수 있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맥락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랩탑을 구매해야 할지 부서를 위해 이렇게 해석을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구매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적인 뉘앙스도 담고 있어줘야 되니까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는 to purchase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품사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빈칸 앞뒤를 보고 구조를 파악해서 보기를 소거하거나 정답을 고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답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해석을 해야 될지 문장 구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공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 decide라는 동사가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동사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일단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패턴은 이 decide가 뒤에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문사랑 같이 등장해서 투부정사랑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 which랑 투부정사 사이에 저기 랩탑이라는 명사가 들어간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decide 동사랑 관련된 이 두 가지 패턴을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림 없이 정답을 잘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혼자 토익 공부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제자리라면 지금은 강의를 더 들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수천 명의 데이터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로드맵을 직접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진단서 작성 딱 1분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점수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토익기초연구소 영준쌤이었습니다.